네, 나이 아저씨님 오늘 출석 1등 하셨습니다. 네, 우리 김소희님, 다리치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비가 철철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금 쌀쌀함도 느껴지던데요. 정말 이제 가을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참 세월 잘 갑니다. 네, 우리 은희님 자주 뵙겠습니다. 현숙님 어서 오시고요. 펩시님, 윤영님 다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요. 8시 34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8시 32분 50초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음꽃님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비가 오는데요. 자, 30초 후에 시작할게요. 그리고 좋아요 까먹으셨으면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1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8월 29일, 8월도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태미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들께 힘이 되고자 노력하는 방송. 네, 여러분 잘 되시기를 정말 소망하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조용하죠? 네,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제 데일리를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8월 들어 코스닥 시장으로 처음으로 10점 밑으로 떨어졌어요. 8월 초 1일 날만 하더라도 14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10조 밑으로 떨어졌다. 시장이 그만큼 잠잠해졌다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피도 8월 1일, 2일 이때만 8월 1일에는 한 15조, 8월 2일에는 16조 정도 거래 대금이 됐었는데 지금 어제는 8조. 와, 반토막이 났네요. 거래 대금이 굉장히 결국 이렇게 거래 대금이 적어졌다 하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뭐랄까 활바람이 잦아들었다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지난주 후반부터 뭔가 조금 분위기가 잦아들고 있지만 코스피는 한 8월 하순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시장에 뚜렷한 테마도 없고 뭐 그렇다는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던 그동안에 거래 대금이 활발했던 게 무슨 좋은 방향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7월 이때부터 그 미래에셋에서 2차전지 소재 ETF가 몰빵 펀드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미친 사람들 뛰듯이 난장판을 지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네. 그래서 매일 뭐 에코프로 같은 게 매일 8%씩 왔다 갔다 하지. 그 난장판이 좀 벌어졌었고,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초전도체, 뭐 우리 회사는 초전도체와 관계없다. 하고 대주주는 주식을 막 팔아도 불나방처럼 달라붙었었고, 그 외에는 맥신, 또 최근엔 양자까지 이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뻔합니다. 이런 조직적인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 조직화된 세력들이 뭐 나오면 뭐 개발했다 얘기 나오면 그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막 무슨 양자 관련주 검색하면 뭐 양자 뭐 아니면 맥신 이런 거 뭐 하나 걸쳐 있는 종목들 쭉 뽑아가지고 주식을 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카톡이나 텔레그램 방으로 막 뿌려대는
그런 조직적인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진실이든 그게 맥신하고 초전도처럼 양자나 관계에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불을 땡겨 놓으면 네, 이게 관계에 있든 없든 상한가 한 방 먹어야지 하는 불나방들이 달려드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다 물량을 업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정도의 아주 뭐 이렇게 질이 나쁜 어떤 테마가 알차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질이 나쁜 흐름, 폭탄 돌리기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약화되고 있다 하는 거는 좀 긍정적이고 시장이 차분해지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꼭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주도 테마가 실종되니까 시장이 심심해지고 있다. 이런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뚜렷이 시장에서 지금 바이오가 떡 간다 하기도 힘들고 2차 전지가 간다 하기도 힘들고 지금 전반적으로 좀 그렇다고 해서 뭐 소부장이 가기도 힘들고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과연 중국 단체 관광 이게 뭔가 시장에 불씨가 될지 이게 지금 관심인데요. 우리가 중국 단체 관광에 대해서는 잘 아는 듯 하면서도 잘 몰라요. 자,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중국 단체 관광 이런 건 뭐 새삼스럽습니까?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중국이 관광객 수가 지금 중국 문화여유부가 8월 10일 날부터 이제 허용을 해서 단체 8월 11일부터 일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8월 14일까지 본다면 한 30% 정도 증가했다. 중국의 관광객 수가. 근데 거기 항공편도 다시 돼야 되고 중국의 여행사들이 모객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9월 중순 정도부터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10월 초는 절정이겠죠. 10월 초는 중국의 국경절 휴일이기 때문에 연휴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매어 터질 것 같고 특히 여기 네, 지금 일본에 대해서 드디어 중국이 노재팬 중국은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네, 꼴찌는 당연히 북한이죠. 그 위가 중국인데요. 엄청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웨이보 이런 데다가 한국이 좋다 이런 글 올라오면요. 삭제입니다. 삭제. 한국이 나쁘다 이런 글은 뭐 계속 뜨는데 한국이 좋다, 뭐 한국인들이 뛰어나다 이런 거는 무조건 삭제입니다. 그 정도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도 이제 노재팬,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한미일이 네, 뭉치는 걸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걸 이간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노재팬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일본도 네, 우리가 사드 보복 당했던 것 같은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물건 못 쓰게 하고 온갖 일본에 대한 나쁜 거는 온라인에 그득그득하고 좋은 거는 전부 삭제해버리고 그러니까 일본도 타격이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대신에 우리나라가 덕을 보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번 10월에는 만약에 일본도 중국이 단체 관광을 간다 하면 일본이 더 매력적이죠. 일본이 지금 물가가 싸니까. 근데 이제는 중국 정부가 저렇게 나오면 중국 단체 관광은 일본은 못 간다. 그럼 우리 그 반사에 우리가 보게 될 상황인데 2016년에는 800만까지 이때가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2천만 명 올 때예요. 800만까지 갔다가 지금 작년에 23만까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완전 이때는 뭐 전 세계 어른하는데 지금 그 밀라노 이태리도 그렇다네요. 이태리 그 바다에서 뭡니까? 거기도 베네치아도 오버 투어링 때문에 네,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못 살겠다 이 정도인데요. 지금 다시 보물처럼 터지는데 중국 관광객은 그동안 못 들어오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화되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인들도 좀 수준이 높아져서 개인 관광객이 많이 는다 그럽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지금 2019년 코로나 전만 하더라 600만이니까 지금 다시 단체 관광이 활성화되면 한 500에서 600만은 다시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전 세계 지금 특히 여성분들이 한국을 방문하려고 난리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올 수 있겠구나. 네. 이 사람들이 한 개씩만 사가도 500만 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면세점 상황은 우리 아시겠지만 롯데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빅포인데 면세점 매출은 네, 지금 한때 20조 넘다가 지금 2019년 여기 24조까지 갔었는데요. 지금 한 17조 수준입니다. 많이 줄었죠. 그리고 당연히 면세점에 지금 오는 면세점을 이용객 수도 외국인들이 많이 줄었죠. 이때는 2천만 명까지 갔다가 지금은 156만.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이제 본격히 뭐 우리 이태리 베네치아가 그랬듯이 우리나라도 관광객들이 엄청 지금 사실 몰려오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될 자리가 참 많다. 자, 그래서 면세점 중에는 당연히 1차적으로 면세점이 덕을 많이 보겠죠.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면 당연히 면세점은 들을 거니까 면세점은 쭉 봤더니 네, 그 호텔 신라가 아무래도 전체 면세점 매출 규모도 크고 장충동 또 호텔 신라 면세점은 또 외국인의 관광 코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가 제일 매력 있다 봐야 되겠고 현대백화점이 요즘 좀 부각되는 이유가 여의도에 더 현대가 있지 않습니까? 더 현대 여의도의 현대백화점이 더 현대인데 거기가 나름 백화점스럽지 않게 잘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관광 코스라네요. 그래서 요즘 현대백화점은 좀 면세점과 별도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관광 코스로 가면 뭐 좀 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거나 면세점 부분이 가장 뭐 직접적 수혜를 볼 건데 호텔 신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중국이 선호한 한국 제품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드린 웨이브 이런데요. 중국이 어떤 정도의 그 통제 국가냐 하면 네, 한국에 가는 싸그리 좋은 것들은 싸그리 다 네, 한국 기업 삼성이 철수하면 우리 중국의 뛰어난 제품력을 못 견뎌 가지고 네, 마치 도망간다. 항상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런 기사만 넘치지 한국이 좋다는 기사는 하나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이 지금 애국 소비 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중국말로 뭐 하지 않습니까? 고차오? 네.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통제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제품이 경쟁력이 떨어져서 뭐 중국에서 안 팔린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 모르는 소리죠. 중국의 철저한 사상 통제 때문에 안 팔리는데 그 와중에 쿠쿠밥솥은요, 2019년부터 지금 5년 동안 계속 중국의 광군제가 알리바바죠. 알리바바인가요? 그 다음에 618 쇼핑. 요게 중국 2위 징둥닷컴이 하는 거죠. 이게 상반기, 하반기 대표적인 이제 쇼핑 온라인 행사인데 밥솥은 1위다. 그 와중에 네, 요게 그래서 어제 보니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주가가 네 이런 윗꼬리가 쭉 생겼죠. 그래서 어제 보니까 기관들이 매도가 엄청 많았어요. 기관들이요. 네. 어제 거의 60만 주를 팔았네요. 60만 주. 묵혀있던 주식들을 싹 다 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쿠쿠가 그동안 주가가 참 재미가 없었거든요. 네. 항상 별 움직임도 없고, 네. 항상 요 폭을 움직이다 보니까 징글징글하다. 그래서 웬일이냐 해서 판 것 같은데 잘못 판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주식 여러분 알잖아요. 이렇게 몇 년 동안 쭉 횡보를 하면 에너지가 축적됐다. 그렇다고 해서 그새 이 회사가 잘 못 됐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장중에 리포트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기관이 뭐 어제처럼 큰 폭 팔지 않는다면 네, 다시 상승을 재개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래서 두 번째가 화장품인데요. 화장품 우리나라 경쟁력이 없어서 다 중국에서 잘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분들 얘기예요. 굉장히 중국 정부가 뭐랄까, 견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금도 비싸고. 그래서 중국 네티즌이 우리나라 와보서 깜짝 놀라는 게 한국 화장품 값이 이렇게 쌌어요? 네, 그동안 중국 정부가 세금도 엄청 매기고요. 애국 소비에다가 한국 까고 막 이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중국 화장품은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가봤더니 화장품 값이 싸더라. 싸죠, 우리가. 그러니까 화장품들이, 그래서 지금 뭐 그래도 2021년 LG의 후 아모레퍼시브의 설화수 여전히 뭐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화장품은 분명하다. 그래서 다시 단체 관광객들이 오면 깜짝 놀라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뭐 자꾸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뭐랄까 물들듯이 음, 중국이 우리의 뭐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현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게 걱정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삼성 휴대폰이 세계 1위 아닙니까? 근데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1%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품력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제품력이 나빠서 중국에 안 팔린다. 이거는 순전히 그 언론이, 온라인 언론이 중국인이 운영하는 그런 언론이든지, 아니면 네, 아예 사대주의에 물든 우리 언론인이들 둘 중에 하나겠죠. 매국적인 언론이겠죠. 막 그런 식으로 막 보도가 나가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굉장히 집요하게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제로 투 세븐 같은 경우도 네, 공중비책. 애는 중국도 안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안 났지만 중국도 안 나는데 아동용품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애는 잘 안 낳는, 덜 낳는 대신에 고급으로 쓴다 하는 건데, 공중비책도 상당히, 네, 공중비책 같은 거는 작년에 광군제는 11월 11일 날 열리죠. 티몰, 유아동 카테고리에서 탑 10 중에 4개를 랭크시켰던, 특히 워터풀선 로션,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죠. 그래서 그 중국에는 워낙 짝퉁도 많고 품질이 나쁜 것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한국을 선호하는데요. 그래서 제로 투 세븐. 그래서 제품으로 본다면요. 쿠크밥솥, 쿠크홀딩스,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제로 투 세븐, 이런 것들이 좀 직접적인 긍정적으로 영향을 보인다 보면 되고요. 그래서 선호한 제품 정리를 해봤는데, 그리고 중국인들이 이렇게 정관장 인삼을 또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KTNG. 그 다음에 담배도 참 좋아한다 그러네요. 우리나라 제품이 다 좋으니까, 품질이 좋으니까 뭐 안 좋아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중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숨막히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상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뭐 좋다고 하는 그런 온라인에 남아나질 않습니다. 싹 없어요. 최근에는 한국에 대해서 좀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 중국 사이트가 있었는데 10만 개 글을 싹 없애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번역해서 하던 유튜브가 갑자기 황당해져 가지고 네,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수학이님.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종목 공부를 해보겠는데 코리아는 제가 언뜻 살펴봤는데 싹 모르겠더라고요. 어쨌거나 중국인들이 지금 제일 선호하는 거는 밥솥, 그 다음에 화장품, 이 1, 2다. 그 다음에 화장품은 좀 마스크팩 이런 걸 좋아한다는데 상장사 중에는 좀 마스크팩이 눈에 띄는 게 잘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화장품, 그 다음에 밥솥, 그 외에 뭐 정관장 홍삼, 그 다음에 상장사는 없지만 김, 제가 늘 말씀드린 김을 제일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반도체다, 제가 강조드렸듯이 우리 라면만큼이나 수출이 많이 되는 게 우리 김이고, 앞으로도 전도 유망하다, 아주 짱짱한 게 우리 김인데요. 그래서 제가 자꾸 걱정해 드리는 게,
우리 정치인들이 내 발등을 찍는 그런 식으로 하지는 좀 말았으면 좋겠다. 제가 참모 같았으면 우리나라는 청정바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산물을 사십시오. 이렇게 저는 참모 같으면 조언을 드리겠어요. 그러면 훨씬 많은 인기를 얻을 건데 마치 우리나라가 막 오염돼서 막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는 왜 저럴까? 왜 스스로 자뻑을 할까? 안타까운데요. 김이 또 그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6억 8천만 불 깜짝 놀랐죠. 우리나라 김이 이렇게 많이 수출된지 몰랐죠. 그래서 이 분위기로 간다면 라면보다 더 많이 수출. 라면이 한 7억 6천만 달러 정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건 상장사로 김은 상장사가 뚜렷한 게 없더라고요. 물론 동원 맡긴 이런 거 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중국 이런 뭐 단체 관광 테마뿐이 아는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이 정도까지구나.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에 그 중국 관광이 활성화되면 내 경제 성장률이 조금 더 오른다.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뭐 나쁘겠습니까? 그죠? 그걸 통제하고 하는 독재자가 나쁜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은 10월 국경절까지 10월 초입니다. 우리 추석 연휴 후반하고 겹치는데 10월 초까지 10월 초 국경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관심 많을 거니까 9월 내내는 좀 나도 중국 관광객 뭐 수혜주다 이런 얘기 나올 건데요. 그런 얘기 나오는 게 일단 쿠쿠전자가 7월에 매출이 네, 밥솥 매출이 590% 늘었다 나왔지만 최근에는 롯데관광개발도 최근에 많이 오르잖아요. 롯데관광개발도 지금 뭐 매달 뭐 순이익이 얼마씩 난다 이러면서 그것이 지금 반영돼서 오르는데 물론 이 주가가 싸다 할 건 아니라 봅니다. 제가 언뜻 살펴봤는데 하지만 롯데관광개발이 제주도에 카지노 짓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도 아직 굉장히 어려운데도 이제는 본격화된다.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회사도 우리 화장품이 잘 팔린다든지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우리가 좀 안테나를 올려놓고 보셔야 되겠던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밥솥이라든지 아무래도 화장품주들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VT 우리 기업들이 좀 이제는 중국보다 일본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일본에서 화장품 우리가 1위로 올랐었어요. 30년 만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1위로 올랐을 정도로 우리나라 화장품이 경쟁력이 뛰어난데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금 막 면세점에 VT라든지 이런 회사도 이제 막 매장을 늘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객관적인 언론이 참 드물다. 근데 우리 유튜버들이 이미 막 생생한 정보를 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참 다행이죠. 우리 언론들이 참 국민들을 호도하는 언론이 참 많아요. 그 실체가 뭔지는 궁금합니다만 실제로는 자 그렇지 않다 하는 거고 참 미국 얘기를 안 해드렸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제는 나스닥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제는 전체적 종목보다는 나스닥이 잭슨홀 미팅 무난히 잘 끝났다. 그런 입장에서 그동안 상승해서 자연스러운 조정을 하고 있는데 뭔가 좀 가격 조정을 끝내고 기간 조정으로 갈 것 같은 좀 안정적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아직도 일본 엔화는 또 지금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엔달러 환율이요. 중국 위안화도 계속 좀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 원화도 편안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대폭적으로 순매수할 상황은 아니나 이런 와중에 한국은 지금 덕을 본다. 반사이익 국가다. 미국의 중국의 공급망 배제에서 한국이 최대 수혜 국가가 될 수 있다. 인도와 함께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딱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순매도는 하지 않는다 하는 거고, 그리고 어제 제가 데일리에서 분석해 드렸던 대로 이번 주가 에코프로, 이번 주가 에코프로의 그 31일 날 에코프로가 드디어 31일 날 MSCI 코리아 지수 리밸런싱 일입니다. 8월 31일 목요일이네요. 그래서 8월 31일, 9월 1일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데, 물론 지각생들이 9월 1일도 사겠지만 8월 31일까지 그 인덱스 펀드들은 다 사놓을 겁니다. 다 사놓을 건데 그럼 9월 초 지나면 네, 기계적 매수세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뭔가 조금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했는데 어제 마이너스였어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지켜보겠지만 에코프로도 계속 이게 저는 뭐 주가가 여기서 더 이제 올라가기는 힘들고 앞으로 꺾이리라 보는데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도 에코프로 흐름과 함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지금 관망할 분위기 속에서 에코프로가 코스닥 시장의 등락 종목 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중국 단체 관광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 불씨가 될 만큼 탄력을 보일지 그 두 개를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비상독수리님. 저도 밥 먹을 때 꼭 김 먹거든요. 요즘은 김을 너무 포장도 잘해가지고 저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짭짤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까지 한 김을 참 좋아하는데요. 봉성님 2차 전지 전망 부탁. 자, 그 다음에 아즈님 하이드로리튬 어제 정성 공시를 했다. 네. 근데 제가 늘 조언드립니다. 주식과 결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기업에 대해서 알고 반기 보고서 정정. 좀 복잡하네요. 장전 내용이 많아. 이건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요즘 한번 밀리면 쭉 밀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한번 밀리니까 15만 원짜리가 그냥 쭉 그냥 10만 원까지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요즘은 정말 매도를 잘하셔야 된다. 시대가 바뀌었다. 하는 거. 저거는 제가 한번 자세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0초 후에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9시입니다. 8월 29일 화요일 하태미 경제TV 개장 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